모든 위대함은 질문하는 데서 비롯된다. 난 무엇이든 묻는다. 무엇이든 묻는 자, 묻자 최대원.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 난 모든 걸 쉽게 알려준다.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김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한 K-뉴딜. 저는 무엇이든 묻는 자 최대원입니다. 저는 쉽게 알려주는 자 홍기빈입니다. 오늘은 왜 지금 다시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는지, 뉴딜 정책의 역사와 K-뉴딜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홍기빈 소장님께서 쉽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머리가 단순해서 복잡한 얘기 못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저는 최대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K-뉴딜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공포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중차대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K-뉴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알아보는 함께해요 국민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k뉴딜.kr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살부터 80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문제 드립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세계 경제 대공황. 2.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 뉴욕 주식시장 대폭락. 4. 대량 실업자 발생. 하나, 둘, 셋, 몇 번? 팬데믹은 없었죠, 30년대. 네, 2번이군요. 121분이 참여하셔서 2번 정답을 100% 네. 전원 맞춰주셨습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30년대 대공황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이 도화선을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쭉 한 줄로 가는 거 있죠. 네. 꼭 그런 양상이었었습니다. 그 29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자산시장이 무너졌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좀 지나니까 이게 금융기관들하고 대기업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도 다 무너뜨려요. 요걸 그냥 놔뒀다가는 뭐 할 것 없이 세계대전까지 간다. 아하. 여기를 중간에서 찾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런던에 비가 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이 맞는 시점입니다. 지금 개입해서 지금 더 이상의 연쇄효과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K-뉴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K-뉴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당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원에게 최대한 쉽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첫 번째는 신속 단호함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3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 취임해서 100일 동안의 기간을 보통 허니문, 밀월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죠. 있죠. 새로 시집 오고 장가온 가위와 그 며느리처럼 좀 이뻐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그 100일 기간 동안에 가장 논란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군요. 193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불법 판정을 내려버려요. 하하. 이때 전혀 굴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쳐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신속 단호함이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파격성입니다. 조셉 슌페터라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있습니다. 슌페터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이다. 경제가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서 다시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대책이다. 이게 그 사람 얘기였어요. 그 이전까지 어떤 상식이나 통념에도 얽매이지 말고 당장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으면은 여기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파격성입니다. 파격성.
세 번째 그 성공 요인,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데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아하. 가장 유명한 그 일화는요.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취임 직후부터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벽난로를 피워놓은 분위기에서 조근조근하게 정책 필요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아주 직방의 효과를 낸 게 있는데 미국의 저축은행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였었어요. 네. 우리 영업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 노변 정담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 단호함, 그다음에 파격적인 정책,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강화, 이 세 가지가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중요성,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지금도 그 정책이 유효할까? 그 많은 정책들 중에 왜 뉴딜 정책인가? 목고지라고 그러죠. 친구들 다 같이 가서 어디 강가에 가서 막 밤새고 이렇게 술 먹고 놀다가 그럼 한 명 한 명 쓰러져서 이렇게 자게 되잖아요. 다리랑 팔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모두가 불편한 자세에서 자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선배가 하나 나서가지고 야, 다 일어나. 이불 다시 깔고 딱 이렇게 정리해서 자면은 이런 편한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우, 형 그냥 자요. 뭐 귀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자잖아요. 이때 야, 다 일어나. 자리 정리하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뉴딜 정책의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지금은 산업 구조가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산업 변화의 문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생태 위기가 닥치고 있죠. 생태적 전환, 산업 전환, 인간적 전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요. 다 일어나 해서 이불 다시 깔고 다시 눕자라고 얘기할 때는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합의를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다. 아무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배제되는 목소리가 없이 최대한 아우르고 최대한 합의를 만들 때 가장 이쁘게 이불 깔 수가 있고 가장 편하게 사람들이 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30년대의 뉴딜이나 지금의 뉴딜이나 민주적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공통점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K-뉴딜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죠.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밤식빵님 질문, 제가 좋아하는 밤식빵. 자, K-뉴딜 정책의 국가재, 그렇습니다. 돈이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정이 받쳐줘야 성공할 텐데 예. 혹시 그때 루즈벨트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국가는 다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나라 국간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이렇게 풀어서 경기가 살면요 다시 세금 수입이 들어오기 돌아온다. 때문에 네. 다시 차게 됩니다. 그 점에서 크게 다르고요. 네. 루즈벨트의 경우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 재정 지출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조달을 하면 또 그게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국채 발행을 많이 했고요. 30년대 수배된 사회민주당 정부는요. 정부 재정을 아예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자본회계라고 하는 재정회계를 따로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공채를 발행해서 나름의 묘를 발휘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권상우 씨 대사를 조금 패러디한 건데요. 재정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야! 춥습니다. 나무님,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그때 정말 많아졌는지 궁금하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도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K-뉴딜로? 이런 질문입니다. 뉴딜 산업이 직접적으로 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네. 간접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투자가 늘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바로 지금 저희가 박혀 있는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느냐 이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사회의 협조, 그다음에 민간의 협조, 민주적인 대화 이런 것들로 좋은 일자리가 챙겨날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을 여기서 채워야 될 겁니다. 의견 많이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책 관계자나 관련 전문가를 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랜선 인터뷰.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님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자, 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 원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실 때 남겼던 말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K-뉴딜이 포스트 코로나의 열쇠다. 이 말씀인데요. 자, 원장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 이전 비포 코로나 시대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 질질 끌려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 그 대변환의 프로젝트가 K-뉴딜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루즈벨트 정부가 과도하고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경제를 망쳐놓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맡겨놔야 제대로 풀리는 거지 이게 섣부르게 정부가 끼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 K-뉴딜은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던 33년 봄까지 미국 경제가 그런 도그마 때문에 계속해서 하강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비로소 뉴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회복이 시작됐던 건데요. 하다못해 지금 자유시장 경제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휴지가 없어지고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런 그 시장 메커니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시장이 때로는 심각하게 실패한다.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점이 사실은 대공황 때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재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는 굉장히 다른 이런 커다란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 경제가 잘하지 못하는 게 그런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먼저 물꼬를 트고 디딤돌을 만들고 나중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함께 변화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모든 문제를 시장에게만 그리고 언제나 시장에게만 맡겨놓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몸은 사실 자가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순간에는 약을 먹고 수술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유 원장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K-뉴딜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공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쉽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이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K-뉴딜이라는 배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단 하나의 화물은 두려움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그 말을 제가 살짝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홍 소장님 받아주시죠. K-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30년대 대공황은 전 세계 모두가 처한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네. 히틀러라든가 일본 파시즘 같은 게 그렇게 해서 나타났거든요. 독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네. 폭력과 독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이 대화하고 마음을 합하면은 두려움은 벗어던질 수 있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K-뉴딜에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함께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K-뉴딜이라는 배에서 두려움이란 화물은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홍기빈 선생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 K-뉴딜. 온 국민이 K-뉴딜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그날까지 저는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K뉴딜.kr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국민 참여 퀴즈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열심히 묻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K뉴딜, 지금까지 무자 최대환. 십자 홍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발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어머님.